보시죠. 탄핵을 면하게 됐으니까 참 잘됐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대부분 신문들이 탄핵을 면하게 됐다 이런 부분만 여러분들 주목하시는데 그게 진짜 의미를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속는 겁니다. 그냥 예. 일종의 사기죠. 지적 사기. 어제 여러분들 탄핵 문제를 다룰 때 두 가지를 동시에 봐야 됩니다. 윤 대통령이 탄핵안이 부결됐다. 이거는 민주당이 주도한 거고 한동훈 당대표가 윤 대통령 퇴진 때까지 사실상 직무를 배제하겠다. 이거는 국힘당의 한동훈 씨가 여러분들 주도한 겁니다. 두 가지가 동전의 양면처럼 볼 수 있어야 그래야 이번 탄핵 사태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그냥 뉴스에 그냥 완전히 가리면 안 되는 거죠. 진짜 중요한 것은 한동훈 씨의 직무정지입니다. 직무정지. 윤 대통령이 퇴진돼야 할 때까지 사실상 직무를 배제하겠다. 사실상의 탄핵을 시킨 겁니다. 한동훈 씨가 주도를 해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얻어내는데 탄핵 바로 전에 여러분들 협조를 못하면은 그냥 탄핵 대열에 동참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거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완전히 백기투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정확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 이야기도 참조하시고 또 다른 분들도 참조하시고 저는 완전하게 다르게 봅니다. 한동훈 주도 탄핵이 완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권력 투쟁에서 완전히 한동훈이 이긴 겁니다. 언짢은 일을 같지만.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국민의힘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할 것입니다. 퇴진할 때까지는 뭐 거의 실권이 없는 겁니다. 그냥. 국민 불안이 없게 예측 가능하고 투명하게 추진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민주당과 협의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탄핵을 주도하고 그걸 가지고 대통령하고 딜을 한 겁니다. 협조하면 우리가 탄핵은 막아주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겁니다. 대통령은 퇴진 시까지 사실상 직무 배제될 것이고 아웃된 겁니다. 국무총리가 당과 협의해 국정 운영을 차질 없게 챙기겠습니다. 국무총리는 그냥 행정직이지 않습니까? 한동훈이가 실권을 다 쥔 겁니다. 그러니까 앵게디님 말씀처럼 그냥 산소호흡기를 장착시켜 준 겁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급하기 때문에 식물 대통령을 여러분들이 2년 가까이 끌어간 걸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요 며칠 사이 여러분들 사건은 현대사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그냥 한동훈 대표가 권력을 장악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정리되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이 저항하는 것이 어렵다고 그렇게 보는 거죠. 한국의 우파 국민들이 저항을 하고 그러니까 쉽지가 않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낙관적인 견해를 갖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이렇게 좀 정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제가 3분 전에 올린 내용입니다. 이 보시면은 여당 탄핵안 부결 당론 유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동훈 윤 대통령 퇴진 때까지 사실상 직무 배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다수인 겁니다.
대통령을 그냥 하야시킨 게 한동훈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윤 대통령을 완전히 하야를 시킨 겁니다. 그야말로. 이 91%가 나왔죠. 그다음 이름 더 중요한 게 제가 궁금해 가지고 사실상 한동훈 주도 탄핵으로 해석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뭐 절대적으로 옳을 수는 없으니까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한동훈 주도 탄핵으로 보는데 다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니까 이거 인용 안 했네요. 이게 115명이 아니고 거의 여러분들 뭐죠 한 80% 이상 정도가 한동훈 주도 탄핵으로 보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공병호 TV를 보시면은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여러분들 너무 표본수가 적으니까 보시면은 거의 뭐 8, 90% 나옵니다. 사람들이 되게 탄핵으로 보는 겁니다. 탄핵으로. 한동훈 주도 탄핵으로. 그러니까 뭐 한 80% 정도가 한동훈 주도 탄핵이 115명 한 3,000명까지 아마 했으니까. 그런데 아마 마지막에 제가 보강하는 것을 잘 깜빡해 버렸네. 저도 궁금했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는 탄핵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정정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씨가 딜을 참 잘한 거죠. 그러니까 탄핵안을 하루 전날 최후 통첩한 겁니다. 받아들일래 안 받아들일래 이런 식으로. 당신 받아들일래 안 받아들일래. 그냥 그렇지 당신이 못 받아들일 수 있으면 그냥 우리가 탄핵안에 동참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런 이야기는 안 했겠지만 이렇게 지금 돌아간 거죠. 그래서 선거 부정 문제를 밝히는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돼버린 겁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서 이런 그런 탄핵안 부결이라는 그런 뉴스에 홀가닥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 퇴진 때까지 사실상 직무 배제를 한다는 거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지금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이야기는 좀 논쟁적이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생각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공 박사가 갖고 있는 논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또 옳다고 생각을 가지시면 되는 겁니다. 그냥 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니까. 윤 대통령이 완전히 백기투항을 한 거죠. 그렇게 보는 게. 자, 그럼 이제는 보시죠. 어떻든 간에 한동훈 씨는 소원 성취를 한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소원 성취를 이제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소원 성취 이면에는 본인도 한번 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저는 정치 검사들 입에서 국민을 위해서 뭐 이런 이야기는 안 믿습니다. 정치 검사들 입에서. 그 홍준표 시장 이야기처럼 두 명의 용병의 권력투쟁의 결과가 한동훈 성 윤석열 패 이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한동훈이 이긴 겁니다. 그래서 당권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동훈이 당대표가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도 저는 굉장히 의문을 갖는 겁니다. 그걸 선관위에 위탁한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그러니까 어제 사건을 볼 때 사람마다 다르게 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세 개 사건 윤석열 탄핵안 폐기 여당 보이콧의 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 요 사건하고 그다음에 한동훈 대통령 퇴진 시까지 직무 배제될 것
질서 있는 퇴진을 시키겠다. 예. 이 사건. 그다음에 한덕수 국민 마음 무겁게 받아들여 국가 안위 위의 전력 이건 겁니다. 한덕수 씨는 기본적으로 행정가 출신이기 때문에 그냥 지시하는 것을 따라서 하는 데 익숙하지 본인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권력을 한동훈이가 다 지게 된 겁니다. 퇴진할 때까지. 다시 말씀드리면은 의견이 다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의견이 다르더라도 저 의견하고 여러분 의견을 잘 절충해 가지고 본인이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주 기사 배치를 잘했습니다. 여기 이 삼각구도.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이게 일면 톱 기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톱 기사가 하단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퇴진 시기도 다 한동훈 손에 있는 겁니다. 백기투항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정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대통령이 그냥 탄핵당하는 것보다 그냥 좀 굴욕적으로 그냥 걸어 나가는 것을 선택한 거죠. 뭐 여기 이제 잘 나왔네요. 여기 보시면은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포기를 불참 방식으로 무산시킨 데는 윤 대통령이 이날 임기를 당에 일임하겠다며 한동훈 대표 등 당의 임기 단축 요구를 수용한 것이 영향을 끼쳤다. 그러니까 탄핵안 여러분들 가결을 앞두고 한동훈 당대표가 최후 통첩을 한 겁니다. 최후 통첩을 갖고 국힘당 여러분 사람들이 대통령실을 가가지고 대통령한테 이렇게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여러분들 사과 방문을 하고 당의 모든 것을 일임하겠다. 여기서 권력이 완전히 교체가 된 겁니다. 이렇게 이름 정리가 된 겁니다. 전날 밤 추경호 원내대표와 친한계 박정아 당대표 비서실장과 주진우 의원이 대통령실을 찾아 참모들에게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당내에서는 윤 대통령의 발표 뒤에 조기 퇴진은 불가피하다고 못 박은 한 대표가 윤 대통령의 퇴진 시점을 언제로 잡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가장 소망스러운 것은 2026년도 지방선거와 함께 여러분들 대선을 치르는 건데 이 사람들 조급해서 끝까지 못 참을 겁니다. 저는 이 사람들 조급함 때문에 식물 대통령을 1년 몇 개월간 끌고 가지 않을 겁니다. 여야가 또 합의해가지고 빨리 모든 정권을 뭡니까 한동훈이가 진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면 좋겠네요. 여기 기사가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의 퇴진 시점을 언제로 잡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의 담화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대통령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은 불가능한 상황이어 대통령 조기 퇴진은 불가피하다. 이게 지금 한동훈 당대표가 갖고 있는 문제인식인 겁니다. 대통령이 그냥 완전히 그냥 뭡니까 아웃된 겁니다. 대통령이 당의 임기를 일임하는 방식으로 한동훈 대표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고 한동훈 대표가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승부수를 던진 게 먹힌 것이다. 권력투쟁에서 이긴 겁니다. 대통령이 임기를 일임하라고 한 대상은 한동훈 대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이 신문기사에 대해서 여러분들 옳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이제 이렇게 돌아간 걸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해설하는데 여러분하고 생각이 좀 다르더라도
예, 아, 공 박사는 저렇게 보고 있구나. 그냥 대통령에게 협박 던진 겁니다. 그냥 당신 받아들일래 안 받아들일래.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한동훈 씨를 좋아하건 싫어하건 그건 관계없이 그냥 냉정하게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동훈 씨에 대해서 뭐 신뢰라든지 그다음에 믿음이나 이런 문제하고 완전히 별개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러면 지금 정리가 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이렇게 보는 거죠. 권력 투쟁을 한 겁니다. 뭐 국민이고 뭐 이런 거 다 소용없고 정치검사도 우리가 겪어봤지 않습니까? 정치검사들 어떻게 하는지. 투표관리관 개인도장 날인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다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하고 다른 겁니다. 예, 보통 사람들하고 예, 이 정치검사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머리 굴리는 게. 게임이 뭐 거의 다 끝난 거죠. 뭐. 이렇게 여러분들 뭐 한동훈 씨를 믿고 안 믿고 이런 차원 문제가 아니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동훈 씨에 대해서 호불호가 내가 없으니까 지금 이야기는 한동훈 씨하고 지금 벌어진 일에 대해서 해설을 하는 겁니다. 해설을. 해설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데 그걸 가지고 뭐죠. 예, 뭐 해설을 잘못한다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뭐 한동훈 씨를 어떻게 쫓아내길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홍준표 시장은 뭐 대통령이 외교 국방에 전념하시고 2026년도 지방선거에서 모든 것을 정리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하지만 이 한동훈 씨나 이런 사람들이 다 젊은 사람들인데 식물 대통령이 된 걸 1년 뭐 6개월 2년 이렇게 끌어갈 수 있겠냐 이야기죠. 한동훈 씨를 믿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이야기를 그렇게 하더라도 그렇게 곡해들을 자기 머릿속에 있는 것만 생각합니까? 공병호 한동훈이를 어떻게 믿습니까? 정치검사라고 하잖아요. 공병호 여러분들 한동훈이를 어떻게 여러분들 믿겠습니까? 일어난 일을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생각이 다를 수는 있어요. 다를 수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뭐 자기 생각이 옳다고 이렇게 고집할 필요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공병호가 여러분들 무슨 뭐 해설할 자격이 없다. 그거는 자유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정적인 겁니다. 사실이 있으면 딱 사실을 뭐죠 냉정하게 안 보려고 하고 그냥 본인이 보고 싶은 것만 이러면 계속하게 여러분들 그냥 우기니까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되고 윤 대통령이 아웃되면서 여러분들 선거 문제도 굉장히 많이 어려워진 거죠. 한동훈 씨는 뭐 이런 부분을 인정을 안 할 거예요. 안 하지만 이게 여러분들 선거가 이게 2017년 대선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2017년 대선입니다. 관내 사전투표하고 당일 투표의 차이입니다. 이건 거의 예술품이에요. 이게. (2017년) 대선에 더불어민주당의 차이값이 플러스 7.73%입니다. 이게 홍준표가 마이너스 6.1%니까 안철수하고 합치게 되면 똑같습니다. 이렇게. 플러스 7.73 홍준표 마이너스 5.61 안철수 유승민 합치면 마이너스 2.11 두 개 합치게 되면 마이너스 7.73%입니다. 보시면은 플러스 7.73 차이값이 마이너스 7.73%입니다.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2017년에도 손을 댄 겁니다. 손을. 관내 사전투표 740만 표가 전부 다 손을 댄 거죠. 10년 가까이 여러분들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한 겁니다. 그건 대한민국 지도층도 여러분들 책임을 져야 되면 국민들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스스로. 여러분 눈 크게 뜨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플러스 7.73 마이너스 7.73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한 16% 정도를 더해 준 겁니다. 이게 문재인한테. 그러면은 절반이 플러스 값이 나오고 절반이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 거죠. 한국 사람들이 악만 썩지 이거를 해결을 못한 겁니다. 이게 해결을 전혀 못한 겁니다. 2017년에 꼭 같이 한 겁니다. 꼭 같은 프로그램 돌려가지고 똑같이 한 거예요. 저는 뭐 과장하거나 뭐 그렇게 하는 사람이 못 되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그럼 과장하려면 여러분께 이런 거짓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짓말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녹색 장원님처럼 비상계엄 때문에 조금 불행이 앞당긴 거지 그냥 불행은 어차피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보고 그냥 제 논평하는 데 대해서 계속 비난하시는 분도 계신데 좀 마음의 문을 열고 한번 생각해 봐라 이야기죠. 예?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2017년에 똑같이 이런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10년 넘게 이러면 한국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을 못한 겁니다. 거기서 국민들도 다 뭐죠 나는 책임이 없다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상황이 바뀐 거지 않습니까? 이걸 보고도 공병호가 극우 유튜브다 이렇게 글 남기시는 분들 계시니까 참 기가 찬 거죠. 머리를 무슨 장식으로 달고 다닙니까? 이런 걸 보고도 이게 머리를 장식으로 달고 다니냐 이야기예요. 더불어민주당 여러분들 우편투표 보시기 바랍니다. 전북에 빼고는 전부가 다 뭡니까? 플러스 8.72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는 왜 왔다 갔다 했냐? 여기는 유승민하고 이러면 안철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좀 불규칙적으로 나온 거죠. 우편투표를 전부 다 손을 댄 겁니다. 이렇게. 이게 재외국민투표입니다. 전부 다 손을 댄 겁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손을 댄 플러스 2.94% 나옵니다. 당일 투표 득표율보다 재외국민투표율은 득표율이 20.94% 정도 많은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거 딱 더하게 되면 또 마이너스 20.94%입니다. 완전히 예술품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사람들이 안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 현실을. 여기 여러분들 조작하지 않으면 거소투표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체가 되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이건 조작을 안 한 겁니다. 거소투표. 거소 선상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 이거는 뭐 9만 표밖에 안 되는 게 작은 거죠. 국외 부재다 투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표를 다 만진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 관내 사전투표.
어마어마한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한동훈의 꿈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아주 낮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장기 집권 체제가 열릴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해줘도 지금도 안 믿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댓글에 오신 분들이. 부정선거로 한동훈이 되겠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꿈 깨시기 바랍니다. 꿈을 깨시기 바랍니다. 한동훈이 죽었다 깨어나도 대통령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표를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2017년도에도. 이렇게 표를 만들기 때문에 이런 표를 만드는 것을 이제 늦게 윤 대통령이 막기 위해서 계엄령을 선포하는데 나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아, 이래서 안 되겠다. 그게 이제 무산이 된 겁니다. 이번에. 너무나 엉성한 방법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표를 전부 다 만든 겁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냉정하게 보자 이야기죠. 냉정하게 이번 사태를 냉정하게 보면 어떠냐 이야기죠. 윤 대통령이 완전히 아웃이 된 겁니다. 탄핵을 당하지 않기 위해 가지고 본인의 집권 기간까지 다 당대표와 함께 위임을 한 겁니다. 당대표가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겁니다. 모가지를 딱 진 겁니다. 당대표가. 그래서 1년짜리 대통령을 만들어줄 수도 있고 6개월짜리 대통령을 만들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럼 이제 이 그래프는 내가 왜 보여주느냐. 이 사람들이 결국은 뭐죠. 다 잡는 겁니다. 한동훈 대표는 그냥 중간에 그냥 허수아비하고 같은 겁니다. 잘 써먹은 도구하고 같은 거죠. 이렇게 이러면 칼같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이렇게 칼같이 이러면 이야기해 주는 사람한테 뭡니까 당신이 잘못했다 이렇게 이러면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냥 칼같이 이러면 보면은 칼같이 보고 아 저렇구나 그럼 내가 살 길을 찾아야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봐야 되는 거죠. 한동훈이가 미우니까 뭐죠. 그걸 가지고 믿기 때문에 계속해서 현실을 뭐죠. 그렇게 왜곡하면은 본인이 비용을 치러야 되니까.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기에 이제 안철수도 이제 소원 성취한 거죠. 안철수도 뭐 빨리 선거하면 한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모양입니다. 참 안철수 씨는 보면은 어떻게 보면 좀 순진한 거고 어떻게 보면 조금 좀 그런 것 같아요. 결정적인 시기에 항상 뭐죠 이렇게 판단을 잘못하니까 어떻든 간에 대통령하고 완전히 척을 지게 됐으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보니까 안철수 표결 전까지 윤석열 퇴진 일정 수립이 안 되면 국민 뜻을 따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항상 여러분들 보면은 이제 이게 그러면 왜 이 양반이 이렇게 결정적인 시기 때 항상 이렇게 틀어지느냐. 본인의 신념 같은 게 뚜렷한 게 없는 겁니다. 저는 그걸 어떻게 보는가 하니까 이 양반이 이제 의대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생각의 틀 같은 걸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시기가 없어 가지고 지금도 이런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시류를 보고 아 이쪽에 붙어야겠다면 이쪽에 붙고 저쪽에 붙어야겠다면 저쪽에 붙고 그렇게 하니까 항상 왔다 갔다 하고 안간질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 보면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건데 이번에도 이렇게 나설 필요가 없거든요. 윤 대통령 당론을 정했기 때문에 당론을 여러분들 그냥 따라야 되는 겁니다. 이 얼마나 욕을 먹겠습니까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판단이 항상 미숙한 거죠. 그게 저하고 연배가 조금 저보다 아래인데 그냥 보면은 좀 애기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면. 이번도 마찬가지. 이번에 이렇게 본인이 전부 다 여러분들 총탄을 맞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굉장히 기분이 지금 나빠 있는데 본인이 다 책임을 지는 걸로 뭐 대통령을 그냥 때리는데 그냥 그렇게 된 겁니다.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24년도 4월 10일 경기도 총선 결과입니다. 이게 경기도의 60석인데 국힘이 20석을 딴 겁니다. 20석을. 이거를 선관위가 사전투표를 조작해 가지고 6석으로 낮춘 겁니다. 이게 경기도입니다. 경기도에서 2024년 4월 10일 6,000표 내외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 23석 20대 총선에 9석을 더하며 14석이 국민의힘이 선전했습니다. 이걸 분석한 제야 전문가님이 남긴 메모인 겁니다. 20석을 얻은 겁니다. 그걸 6석으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뭐 아쉬운 것은 대통령이 너무 많은 그런 타이밍을 놓친 거고 늦게 움직여 가지고 전부 이렇게 수모를 당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간 거죠. 안철수 씨도 여러분들 선거에서 표를 많이 빼앗겼습니다. 이 보시면은 분당갑에 사전투표에 오신 분이 55,766명입니다. 가짜표를 몇 표를 집어넣는 거 아니라 18,589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사전투표에 전산 조작하고 위조 사전투표지를 투입했을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몇 사람이 사전투표에 왔다고 발표했는 거 하니까 74,355명이 왔다고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럼 18,589명을 어떻게 만들었냐. 사전투표장에 3사람이 올 때마다 위조 사전투표를 한 장씩 이름 더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18,589표를 만든 겁니다. 안철수가 조작하기 이전에 29,326표 차이로 승리한 선거입니다. 이거를 18,589표를 이광재 후보한테 더해줘 가지고 그 차이를 1,737표 차이로 줄인 겁니다. 분당갑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여러분들 밀어줬기 때문에 안철수 씨도 당선된 겁니다. 18,000표 위조투표제가 투입된 거죠. 이런 선거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나오면은 대통령 한번 해먹을 수 있다고 생각해가 여러분들 그냥 대통령 물러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뭐 문제가 어디서부터 여러분들 고쳐야 될지 문제가 아주 심각한 거죠. 안철수 씨 여러분 한 번 더 보시면은 사전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광재 후보가 38%를 얻었는데 이거를 54%로 이러면 올려준 겁니다. 당일 투표는 손을 안 댔기 때문에 40% 변함이 없는 겁니다. 14%를 더 올려준 겁니다. 당일 투표보다. 그 여러분들 이렇게 14% 올려준 게 몇 표인가 하니까 18,589표가 되는 겁니다. 이 18,589표를 만들기 위해서 사전투표장에 오지 않은 사람 숫자를 8.68%만큼 여러분들 부풀린 겁니다. 실제로 온 사람들은 25.96%인데 34.64%를 이렇게 부풀린 겁니다. 이렇게 선거인 수를.
그러니까 엉망진창인 겁니다. 이렇게. 이게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이 안철수 선거 결과입니다. 2024년 4월 10일 총선. 정치인 가운데 믿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이런 걸 보고 여러분들 국민들이 생각을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희망회로만 돌리면 안 된다 이야기죠. 이런데 어떻게 이깁니까? 선거를 앞으로. 머리가 장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보고 좀 고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보고 그냥 뭡니까? 예? 공박사가 그냥 희망회로를 안 돌려니까 기분이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현실을 냉정하게 보고 살 길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 계속 그냥 헛된 이야기만 하는 유튜브 방송을 보고 그냥 기분 나빠하고 뭡니까 지금 여기 와서 내 안께도 이런 쓴소리 하는 사람 이렇게 내가 어떻게 거짓말 합니까? 내가 어떻게 여러분한테 사기를 칩니까? 사기를 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대통령 물러나라고 하는 한덕수가 아니라 안철수 안철수의 선거 결과 여러분 이렇게 문제가 많은 겁니다. 여러분 마음은 이해를 합니다. 마음은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누군가는 그냥 냉정한 현실을 이야기해 주는 사람은 한두 사람은 있어야 될 겁니다. 사회에. 내까지 미쳐가지고 뭡니까 그냥 그냥 여러분 그냥 인기 끌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제 선거가 이기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이게 2018년도 시도지사 선거입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입니다. 이렇게 2018년도 조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전국에 다 합성을 했죠. 그죠?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2017년도 조작하고 2018년도 조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이게 위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여러분 이게 뭔고 하니까 2022년 대통령 선거입니다. 전부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차이값이 플러스 9.32%. 이게 여러분 2022년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곧바로 한 달 만에 있었던 시도지사 선거입니다. 여러분 이 숫자가 좀 적죠. 4.48, 4.18 이때 선거를 조작하는 사람들이 가장 쫄았습니다. 겁을 낸 거예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나올지를 몰라가지고 2022년도 시도지사 선거에 가장 여러분들 겁을 낸 겁니다. 그래서 조작 정도가 가장 낮은 겁니다. 플러스 4.8 정도 나온 겁니다. 그전에 선거인 2018년은 플러스 9.3입니다. 그만큼 표를 더 많이 넣어줬다는 거죠. 모든 선거를 이렇게 이름 다 만진 겁니다. 이게 시도지사 선거, 2020년 대통령 선거, 2022년도 시도지사 선거. 이걸 제야 H님이 다 그려준 겁니다. 이거를 대한민국의 식자층들하고 대중들이 다 못 받아들인 겁니다. 이거를. 선거를 해서 못 이깁니다. 이제.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장기 집권 체제가 개막된 겁니다. 오늘 여기 방송 오신 분들이 너무 힘들겠지만 그냥 내가 냉정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러분한테 사기를 못 치잖아요. 원래 사기를 잘 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사기를 못 칩니다. 그냥 있는 이야기 그대로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알아서 준비하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예술품이지 이게 선거입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게 선거냐고요. 이게 선거입니까?
2017년은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이게 선거냐고요. 이게 2017년 대통령 선거가. 이게 2017년 대통령 선거 이게 선거냐고요. 선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10년 가까이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한 겁니다. 한국 사회가. 이 문제를 10년 동안 한국 사회는 근래에 문제 해결 능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이렇게 뭐 사람들을 바꾸고 열심히 한다는데 잘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문제를 해결하겠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도 10년 전이면 삼성전자는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할 건데 이제는 뭡니까? 사회 전체가 그런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힘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그래프 보고 참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제가 이야기한 건 과학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희망을 여러분들 계속 떠드는 사람들은 무속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희망을 가지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희망을 가지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냉정하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간 거죠. 모든 선거 결과를 다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대만 민주주의하고 한국 민주주의가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있는 겁니다. 투표가 완전히 뭐죠. 한쪽은 박살이 나버렸고 전자투표를 도입하면 한쪽은 뭡니까. TSMC 대만반도체라는 그 좋은 회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종이 투표에다가 뭐 종이도 큼직하게 씁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복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물정자를 가지고 다 여러분들 측정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딱 정리가 된 겁니다. 이거를 윤 대통령이 2020년 검찰총장 시절 착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5년 시간을 흘려보낸 겁니다. 그래 본인이 당한 겁니다. 본인이 그래서 당한 겁니다. 칼을 맞은 겁니다. 제가 여러분 일찍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윤 대통령이 모를 리가 없다. 아주 잘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조금 씁쓸해하겠지만 뭐 지금 상황이 이렇게 전개가 됐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이렇게 솔직하게 여러분께 이야기합니다. 이제 홍준표 시장 이야기는 홍준표 시장도 현역 정치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선거 문제는 일체 노타치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항상 늘 정직하지는 않습니다. 결론은. 그러나 전국을 보는 안목은 각별하기 때문에 오늘 소개를 하는 겁니다. 가장 지금 올린 글이 2시간 전에 올린 글이 탄핵이 부결된 것은 참 다행인데 이제 당에서 지방선거 때 대선도 같이 치르고 4년 중임제 대통령제로 개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통령 임기가 한 1년 정도 단축이 될 겁니다. 이걸 받아들이겠냐 이야기죠. 그리고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등장해 가지고 한국과 이런 긴밀한 현안 과제들이 협의가 돼야 되는데 그냥 힘이 다 빠진 대통령을 만나 가지고 트럼프가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오늘 류조숙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이 주권을 빼앗긴 겁니다. 너무나 뼈아픈 이야기지만 그거를 가슴 깊이 새겨야 되는 거죠. 그럼 주권을 어떻게 되찾을 수 있겠냐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주권을 빼앗겼는데 주권을 빼앗기지 않다고 왁왁 써봐야 빼앗긴 거는 빼앗긴 거지 빼앗겼는데 빼앗기지 않은 것은 아닌 거거든요. 그런데 이때까지 참을 수 있겠냐 이야기죠. 홍준표 시장은 소망스러운 정상적인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홍준표 시장은 나이가 있고 하니까 정상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내후년 지방선거 때 대선도 같이 치를 수 있도록 4년 중임제 대통령제로 개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때까지 참을 수 있겠냐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홍준표 시장의 여러분들 기에는 대통령이 주도권을 쥐고 수습해야 되는데 당에 전부 다 완전 항복을 선언한 겁니다. 대통령 다만은 수습 책임을 당에 넘겼는데 당이 그럴 능력이 있겠습니까? 애초부터 발단한 두 용병들의 감정 싸움이었는데 이제 수습조차도 감정 싸움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래도 대통령이 주도권을 쥐고 수습했어야 되는데 점점 더 수렁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이가 권력을 전부 다 쥔 겁니다. 그냥 이번 사태를 그냥 딱 정리하게 되면은 권력을 쥐는 과정에서 협조를 안 해주면은 그냥 탄핵 대열에 동참하겠다. 그게 주요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정리가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한 분께서 말씀 잘 하셨는데 규리따님이 제명이가 못 참을 겁니다. 사법 리스크가 있으니까 빨리 여러분들 사법 리스크를 넘어서려면 대선 일정을 당겨가 본인이 대선된 다음에 여러분 전부 다 그냥 면죄부를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씨 여러분들 그 바람하고도 굉장히 밀접하게 되면 이렇게 오래 안 끌 거다 이야기죠. 그리고 이재명 씨도 선거를 빨리 해야 되고 한동훈 씨도 빨리 하고 싶고 하니까 두 사람이 이게 딱 합치게 돼 가지고 뭡니까 그냥 선거를 빨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죠. 이렇게 이름들 정리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홍준표 시장의 제가 시국 전망을 가끔 소개하는 것은 이렇게 의견을 발표하는 사람도 드물지만 정확하게 보니까 대통령이 주도권을 쥐고 수습해야 되는데 넘겨버린 거 아닙니까? 전부 다 쥐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당권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당권이라는 것이 결정적 시기가 되면 당권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냥 한동훈과 이재명 사이에 그냥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냥 모든 것이 결정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제목을 권력이 교체됐다 하니까 몇 분이 기분 나빠하시는데 그냥 교체된 건 교체된 겁니다. 그렇다고 교체됐는데 여러분들 내가 교체 안 됐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교체된 거는 교체됐으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냐. 공 선생은 대통령실에 가서 부정선거 브리핑을 하세요. 부정선거 브리핑을 왜 합니까? 5년 동안 부정선거를 모르면은 대가리가 빠가죠. 대통령 잘 알고 있잖아요. 지금 이번에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지금 정리정돈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일부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윤 대통령은 2020년도 4.15 총선 당시에 검찰총장이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를 해박하게 정확하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4.15 총선에 제기됐던 수많은 고발 사건을 전부 다 여러분들 다 기각시키는 데 기여했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2020년도 4.15 총선은 물론이고 본인이 2022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어떻게 아슬아슬하게 여러분들 큰 폭으로 이겼는데 아슬아슬하게 이기게 된 것도 다 보고를 받아서 상세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손을 안 쓴 겁니다. 손을. 그러니까 나는 대통령 먹었으니까 그냥 됐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그렇게 제가 신뢰를 둘 수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인 거죠. 이번에 이런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도 고생을 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벌써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모든 주에 사진이 있는 정명서를 반드시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방 차원에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달리 이야기하게 되면 트럼프 당선인은 이미 대통령이 돼 가지고 다음에 대통령 할 일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가지고 연방 차원에서 할 수 있는 한 제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월 20일 날 취임하게 되면은 2020년도 4.15 10월 미국 대통령 선거 다 여러분들 조사하고 1월 6일 날 미 의사당 진입 사건 때문에 피해자가 된 사람들 다 사면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자기 이익에 크게 관여되지 않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선거제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윤 대통령하고 트럼프 당선인의 차이인 겁니다. 그게 이런 차이인 겁니다. 두 사람 차이. 윤 대통령은 대통령이 됐으니까 이제 난 모르겠다. 너가 찢고 볶든지 뭐 나는 모르겠다. 그렇게 한 겁니다. 선거 부정 세력들이 가장 쫄았던 것이 2022년도 10월 지방선거입니다. 조작 강도 세기가 가장 낮았습니다. 대통령 눈치를 본 겁니다. 그래서 제 입에서 이런 자주 나왔고 공병호 TV 좀 쓴소리를 많이 했잖아요. 대통령한테. 야, 인생을 어떻게 그렇게 사냐. 당신이 자식이 없는 건 내가 아는데 자식 생각들 좀 하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갈 수 있냐 이런 이야기를 내가 해가지고 또 시청자 가운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 공 박사님은 대통령한테 이렇게 뭐 싫은 소리를 하냐. 시간 지나면은 공 박사가 대부분 옳은 겁니다. 왜냐하면 사심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식들 키우고 뭡니까 손자 손녀 키우는 사람 같으면은 선거 부정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선택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그 자리에 앉았으면 대가리에 뭡니까 총이 들어오는 이런 한도가 있더라도 그걸 밝히려고 하겠죠. 손자 손녀한테 이러면 손자 손녀 보면은 어떻게 뭡니까 부정선거를 물려줍니까? 그러니까 그냥 다 자업자득인 겁니다. 오늘 여기 들어오셔 가지고 흥분하고 여러분들 기분 나빠하시는 분은 이해를 할 건데 그냥 정치 검사들인 겁니다. 국민을 위해서 다 소용없는 겁니다. 왜 행동을 하나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2022년도 지방선거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냥 바로 뒤졌으면 뭡니까 전부 다 잡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다 깔아뭉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윤 대통령에 대한 크레딧 신용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 안 된다고 분명히 잘라서 이야기한 겁니다. 왜 내가 이게 여러분들 사사롭게 이름 좌우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남자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대통령을 떠나가지고 남자가 세상에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타협할 수 없는 게 있는 겁니다. 선거를 무너뜨리는 것은 그야말로 내란범입니다. 내란범. 내란범을 어떻게 봐줄 수 있냐 이야기죠. 자 보시죠. 지방선거에 침묵하고 그다음에 2023년도 4월 7일일 겁니다. 보궐선거에 또 부정선거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도 침묵을 다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면 가장 심하게 당한 것이 2023년도 10월 김태우 후보를 사면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전격 출격을 시킨 겁니다. 거기는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많이 했습니다. 사전투표장에 두 사람이 올 때마다 위조투표지를 한 표씩 집어가지고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더해 준 겁니다. 역대 선거에서 가장 많이 조작한 선거가 2023년도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입니다. 선거를 여러분들 추적해온 사람들이 가장 결정적으로 여러분들 점검을 확보한 선거가 바로 2023년도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입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전산 프로그램이 훨씬 더 정교하게 드러난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경고했습니다. 같은 방식을 2024년 4월 10일 총선에 또 적용할 거니까 대비를 해야 된다. 다 침묵한 거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그냥 진짜 좀 성정이 거칠었으면 윤 대통령한테 욕을 어마어마하게 퍼부었을 겁니다. 나는 욕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방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야기했습니까? 여기 또 뭐 공 박사님 그때 조언을 하지 왜 안 했는지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처럼 목을 이름들 목소리를 높여서 조언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전부 다 이름 덮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4월 10일 날 어마어마하게 당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엄이 여름 선포되고 그냥 본인이 골로 가게 돼버린 겁니다. 지금도 이런 부정선거 이야기 한마디 안 나오잖아요. 대통령 입에서. 대통령은 허우대가 멀쩡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처럼 강단이 있는 인물이 아닌 것 같아요. 왜 이런 허우대가 멀쩡하지만 사람이 아니 부실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사태가 온 겁니다.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국민들도 책임의 일부를 져야 되고 부패한 정치인들이나 사회지도청 인사들이 다 합하여 악을 만든 겁니다. 자, 그럼 이런 보시죠. 그러면 공 박사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한동훈 씨는 대통령 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홍준표 씨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도 아주 없습니다. 안철수 씨가 이러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죽었다 깨어나도 없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경선을 또 선관위에 맡기겠죠. 국민의힘 당원들이 그렇게 반대하더라도 여러분 선관위에 맡길 겁니다. 그래서 한 후보가 이러면 당선되겠죠. 이번에는 여러분들 윤 대통령이 당선됐던 그래 실수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이번에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그냥 정확하게 제가 기분 나쁘지만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주도하는 장기 집권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시대 대비해 가지고 각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지 각자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저항하는 힘 자체가 이제 잊어버렸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 저항 자체를 모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의대생들 보면 저항 안 하잖아요. 그냥 할 수 있는 저항이 알바뇨입니다. 내가 알바 아니다. 그건 저항이 아니죠. 제가 볼 때는 아주 소극적인 저항인 겁니다. 우리 세대는 여러분들 돌멩이를 던지고 하는 저항을 해봤지만 젊은 세대는 절대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뭔고 하니까 한국의 민주당 주도 장기 집권이 오래 갈 거란 이야기입니다. 오래 갈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아무도 지금 할 수가 없는 건 왜? 전부 다 선거 문제에 대해서 거짓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논설도 그런 게 없고 사설도 없고 전부가 뭐죠? 헛소리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런 펼쳐지는 겁니다. 제 방송을 보는 어떤 분이 좀 긍정적인 이야기 좀 하라 이야기. 그렇지만 사기 칠 수는 없잖아요. 사기를 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냥 이야기하고 본인이 못 받아들이겠다 하면 그냥 본인이 그냥 비용을 치르는 거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여기도 무슨 제목이 그렇습니까? 아니 권력이 교체가 됐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고전적인 책인 허심한 책을 이런 동원하게 되면은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세 가지다 이야기죠. 그런 체제가 장기화가 되면은 하나는 로얄 순응에 사는 거고 입 다물고 일체 정치는 언급 안 하고 그게 지금 홍콩 사람들이 사는 방식입니다.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일체 정치 문제를 언급 안 하는 겁니다. 로얄. 그다음 두 번째 뭡니까? 예, 저항하는 겁니다. 보이스. 항거하는 겁니다. 그거는 손에 꼽을 정도로 적어지겠죠. 그다음에 뭡니까? 도저히 못 참겠다는 사람 떠나겠죠. 엑시트. 탈출하는 겁니다. 그게 허시만의 가장 고전적인 책이지 않습니까? 원래 제목이 Exit, Voice and Loyal입니다. 탈출, 저항 그리고 순응. 허시만이 지은 이름 아주 얇은 책이지 않습니까? 체제가 바뀔 때 개인은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가.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민주당 체제가 출범하게 되면 제가 정치 논평을 못할 겁니다. 내가 안 할 겁니다. 그냥. 이제 지금 상황이 좀 더 흘러가지고 내가 7월부터 거의 안 했지 않습니까? 이 선거 문제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통령이 무슨 뭐 선거제도를 개혁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엄을 했다 뭐 이렇게 하니까 한 번 정도 여러분들한테 많이 잊어버렸을 것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다시 여러분들 확인해 주기 위해서 선거 문제를 오랜만에 다루는 겁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 솔직히 제가 할 만큼 했지 않습니까? 예. 제가 할 만큼 한국 분들은 많이 이렇게 고마워하는 게 모르죠. 예.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그런 겁니다. 뭘 받으면 당연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저한테도 뭡니까 그렇게 나쁜 소리도 하지만 그 사람들이 반성해야 됩니다. 예. 공병호처럼 이런 4, 5년 정도 전부를 던져가 이런 이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해온 사람이 몇 사람이야 됩니까? 예. 그러나 험담하고 뭡니까 방송에서 비난하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냥 뭐 어린 친구들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그냥 제가 넘어간 겁니다. 누가 이렇게 진실을 이야기해 줄 겁니까? 누가 이렇게 사실을 이야기해 줄 거냐 이야기죠. 대한민국에 그 많은 학자들이 있지만 누가 지금 사실을 이야기하냐. 누가 진실을 이야기하냐. 국민 편에 서가지고 국민들이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누가 이야기를 하냐 이야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예. 장기 집권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가능성이 높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100% 이런 데를 장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한동훈 씨가 자기도 한번 해보겠다고 이렇게 생각할 건데 그거는 뭐 한여름밤의 꿈이 아니고 뭡니까 봄날의 꿈인 거죠. 그건 가능한 일이 아닌 겁니다. 그렇게 이제 펼쳐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한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선거제도를 장악하는 겁니다. 제도를 장악하게 되면은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꼼짝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중앙정부가 홍콩을 진압할 때 맨 먼저 뭘 바꾸는가 하니까 선거제도를 바꿉니다. 선거제도를 바꿔 가지고 뭡니까 꼼짝달싹할 수 없이 그렇게 만든 선거제도를 바꿔 가지고 입법부를 바꾼 다음에 본인들이 필요한 모든 정책들을 다 쏟아내는 겁니다. 사람들은 피를 봐야 이런 데를 깨우치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입법 독재인 겁니다. 입법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 그다음에 전부를 다 장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홍콩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샤브리나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낙담을 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 보통 시민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가 나올 거 아닙니까? 보통 시민들이 가장 평범하게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냥 신경 끄는 겁니다. 신경 끄고 사는 거죠. 그런데 삶이 계속 고단해질 겁니다. 왜 성장률이 1% 0% 근데 또 뜯어가는 것은 엄청나게 많아지겠죠. 그거는 뭐 비용으로 각오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저항을 해가지고 못 바꿨으니까. 그래서 이런 제가 자주 들지 않습니까? 좌파 집권이 장기화되면은 결국 한 국가의 새로운 계급이 형성되고 그 사람들끼리 해먹는 것이 일상화된다 이야기죠. 거기서 오는 불이익은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강금 물량도 자기끼리 해먹고 보조금도 자기끼리 해먹고 성장률은 계속해서 낮아지고 그렇게 갈 수가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이제 할 수가 있으면은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는 것을 방어해야 되고 지금도 야단이지 않습니까? 원화 가치가 여러분들 추락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 가지고 본인 나름대로 여러분들 자산 관리 전략을 야무지게 짜서 실행에 옮겨야겠죠. 그다음 세금을 더 때리는 거 이런 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체제는 뭐 그냥 적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준조세를 막 올리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못 막았으니까. 그런데 더 딱한 것은 오늘 방송을 40대가 듣고 있을 가능성은 좀 낮겠지만 큰애가 예를 들면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가가지고 아니 학교에서 그러던데요. 우리 김일성 장군께서는 독립운동을 혁혁하게 잘해가지고 그럼 대단한 분이라고 하던데요. 그럼 아버지가 깜짝 놀래가지고 묻겠죠. 야 그거 어디서 배웠냐. 우리 선생님이 가르쳐 줬는데요.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이제 그게 비극적인 거죠. 학교가 이런 선생님 맥살 잡고 왜 그런 걸 가르쳤냐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왜 교과서부터 시작해 전부를 다 바꿔버릴 거니까.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하고 관계가 상당히 소원해지겠죠. 어차피 여러분 친중국가로 가야 되니까. 친중국가가 돼야 여러분들이 이익을 보호해 줄 테니까 중국이. 속국 비슷하게 돼가는 거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이 그런 상황이 여러분들 전개가 된다는 부분을 정확하게 직시하시고 그다음에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체제가 바뀌면 전부 다 바뀝니다. 체제가 그리고 그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악랄하게 여러분들 반대자들을 색출해가 괴롭힐 겁니다. 문 정권에서도 뭐죠. 저도 당해봤는데 문 정권에 쓴소리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색출해가고 뭡니까. 밥줄을 끊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광금 물량이나 이게 전부가 다 뭡니까. 자기들께 해먹는 겁니다. 중앙 권력을 장악하고 그다음에 지방 권력을 장악할 거 아닙니까. 전부가 뭡니까. 동양 사람들 쳐받고 이렇게 도움을 자기끼리 해먹겠죠. 그런 것이 눈에 안 보이게 되면은 그럼 뭐 할 수가 없는 거고 저는 일어날 일을 미리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나라 상황이 바뀌어 가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가깝게 지내는 분들이 굉장히 걱정이 많은데 특히 자산가들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 걱정이 많은데 어떻든 간에 뭐 서민들도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그래서 제가 공병호 TV를 통해서 자산관리나 이런 부분들도 항상 여러분들 강의하는 거가 그런 것에 대비하기 위해 가지고 투자를 어떻게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많이 드리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좋은 시절에 났습니까. 이런 정보를 매일 여러분 아침에 2시간씩 여러분들 들을 수가 있으니까 엄청난 시대지 않습니까. 고마워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한동훈이 생각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윤 대통령 생각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3년 4년 그렇게 떠들어도 안 듣지 않습니까. 안 듣잖아요. 그래 결국 자기가 칼을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한테 제가 드리는 내용은 낙담할 필요도 없고 세월이 다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나라가 그 방향을 흘러가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개인이 선택해서 막을 수 있으면 좋은데 그건 집단적 선택이니까. 한 국가 사람들이 상당히 좌파 색채가 강해져 가지고 결국 선거까지 장악해서 국가의 진로를 그냥 털어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한국의 주류 세력이 바뀌는 겁니다. 한국의 주류 세력이. 그 헌법이라는 걸 다 바꾸겠죠. 막. 한국의 주류 세력이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한 70년 만에 주류 세력이. 그리고 여러분들 좌파 정권이 등장하게 되면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안 되겠습니까. 그럼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겠죠. 뭐
기본소득, 기본금융, 기본주택, 기본 뭡니까 용돈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왜? 그게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 독학한 사람들이 무서운 게 본인이 생각한 게 다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 할 만큼 다 하겠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놓치는 것은 실질적으로 국제간에서 이런 파워를 국내 정치인이 쥐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해외 신용평가회사하고 투자자들이 쥐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판 뭡니까 그냥 신용등급을 강등시켜 가지고 이제 뭐 울고불고 또 뭡니까 경제위기가 발생해 가지고 뭐 아우성 치고 또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 제 이야기가 현실화 될 수 있을지 뭐 그거는 두고 봐야겠죠. 두고 봐야 되지만 저는 몇십 년 동안 항상 이렇게 가설을 세우고 내다보고 그런 부분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10년 후 한국이란 책도 쓰고 항상 뭡니까 현상을 분석하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가 항상 내다보지 않습니까? 내다보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런 시대에 나가지고 실시간으로 이런 정보를 공유할 수 있으니까 다행인 거죠. 그러나 트렌드는 정확하게 보고 있어야 되죠. 그 트렌드를 못 읽으면은 그러면 이제 많이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좀 불편해 하시지만 다른 사람하고 다른 논평을 한 겁니다. 다른 사람하고 다른 논평을. 그냥 대세에 편성해 가지고 주저리 뭡니까 있는 이야기 없는 이야기 스토리텔링을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정확하게 뭡니까 대세하고 관계없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내 이야기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가설이죠. 유력한 가설 중에 하나니까. 아니 여기서 제발 행동해 주세요. 아니 공 박사가 행동하잖아요. 지금 내가 밖에 나가서 데모할 수 있는 시간이 어디 있어요. 아니 프리님은 여러분들 무슨 행동을 합니까? 내가 밖에 나가서 이런 행동할 수 있는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방송을 6시간 7시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자 김용현이 만날 일은 없고 김용현이가 이런 만나자고 하면 안 만나줄까 싶지. 내가 말라고 이런 김용현이 전화해가 이런 만날 겁니까? 자 여러분들 이제 오늘 이번에 탄핵 부결 탄핵 부결권 여러분 다 정리했으니까 이제 뭐 입장 좀 선회하죠. 왜냐하면은 뭐 한국 국내 정치 이야기 계속 해봐야 여러분들 답답한 이야기들만 많이 나올 거니까 이제 오늘 완전히 여러분들 상황 바꾸어 가지고 다른 이야기 좀 전개